저도 이번에 북한 선박 내용 신문을 해가지고 자세히 이렇게 알아보고 상당히 많이 놀랐습니다. 지난번 임진강 사고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번 사고도 우리 국가 안보 차원에서 이대로 넘어가면은 참 앞으로 어려움이 많다. 저는 생각 안보 차원뿐만 아니라 국가 기강 차원에서 문제점을 찾아서 이걸 해결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나왔습니다. 북한 선박이 9월 27일 날 그날 북한에서 출항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경북도 쪽에서 출항했기 때문에 아마 바로 내려오더라도 상당히 공해상 먼 해를 아마 통과했을 겁니다. 그래서 10월 1일 날 오후 3시 22분경에 이제 육군 레이더에서 이게 탐지가 되겠죠. 7.4km 해상에 있을 때 탐지가 될 때까지 약 한 3일 내지 4일 정도 걸렸는데 저 생각은 우리 작전 내역에 한 하루 정도는 아마 머물렀을 겁니다. 그래서 이 작전 내역을 하루 정도 머무르는 동안에 해군이 전혀 탐지를 못했다. 이건 문제점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육군 레이더 감시수가 상당히 잘했는데 7.4km에 당시 이렇게 잡았을 때는 아마 주변에 우리나라 어선이 한 20여 척가 같이 이송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오후 6시경에 우리 해안경찰청이 나가가지고 이렇게 눈으로 확인했을 때, 요거는 주문진 근처에 있는 해경 파출소 한 200~300m 앞에 이렇게 올 때까지 약 2시간 이상 우리가 그냥 놔뒀다. 그래가지고 이제 연안에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북쪽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휴전선 남방 한 100km 남방 되는 강릉 지역까지 이 친구가 왔다가 그 다음에 약 2시간 동안에 25km를 이렇게 북쪽으로 올라가서 결국 주문진 한 근처에서 식별이 돼서 해경에 인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그동안 이제 또 오후 5시 반경에 이제 강릉에 거주하는 김모 씨가 이렇게 눈으로 방파제 한 20~30m 앞에 이렇게 왔던 것이 또 신고가 됐고, 그 다음에 노모 씨가 또 5시 51분경에 또 배를 발견해가지고 114를 통해가지고 또 신고한 그런 게 있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제대로 탐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이게 전방 지역인데 해상 경계뿐만 아니라 해안 방어 체계도 만족스럽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해에 들어올 때 해군이 탐지를 못했고, 그 다음 가까이 왔을 때 우리 육군 레이더 감시수가 아주 잘했습니다.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배를 7.4km에서 이렇게 레이더를 접촉했다는 건 아주 박수를 보내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해양경찰이라든지 해군에 연락이 돼가지고 바로 해경함정이나 해군함정이 나가서 이렇게 직구해야 되는데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한 2시간 동안에 공격이 발생됐고, 그 다음 해안에 이렇게 이제 원래 그 해안에 이상한 물체가 다닐 때는 또 해경이 해줘요. 그러니까 외해는 해군이 하고 또 이렇게 레다는 또 육군이 해야 되고 또 가까이 또 한 20km 안에 또 연안에는 또 해경이 해야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임무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또 아주 가까이 오면은 또 우리 육군 초소가 이렇게 또 쌍경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식별하고 이런 전체적인 협조 관계가 만족스럽지 못하다 이렇게 저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이게 재발 가능성이 있느냐? 제가 생각할 때는 현재 상태로서는 이 재발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이게 현재로서는. 왜냐하면 지난 한 10년 동안에 우리가 국방력을 너무 많이 감축을 했습니다.
69만 병력을 작년 연말까지 해서 65만으로 4만을 지금 감축을 하고 지금도 감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는 51만까지 줄이겠다. 예비군이 지금 304만인데 2020년까지 150만 줄이겠다. 이게 노무현 정부의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걸 아직도 그대로 얽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병력이 바뀌다 보니까 이제 해안 방어 병력이 이제 제일 먼저 감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동해안이나 서해안 전부 다 그 철조망 다 없앴지 않습니까? 철조망 없으니까 또 그것도 문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국민들이 북한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북한에 대한 주력 개념을 국방백서에서 2004년에 이제 제가 하다 보니까 상병들도 또 북한에 대한 개념이 많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국민들도 마찬가지죠. 개북이야 지금 많아요. 그래서 어선들 사이를 거의 가까이서 평가했을 텐데 어선이 때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제 옛날하고 다르죠. 옛날에는 뭐 간첩 잡으면 뭐 소상은 1억씩 주니까 그냥 뭐 이상한 병만 지나가면 그냥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런 게 많이 이야기했다. 근데 이제 전방 지역이 이런 상황이면은 저 생각은 참 후방은 어떻게 했는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지금 이 상태로 놔두면 아주 더 우리가 위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력을 전의 수준으로 다시 환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역도 또 늘리고 예비역도 늘리고 그래서 육군 병력 줄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국방비가 지금 너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무현이나 김대중 정부 때는 매년 국방비가 10 내지 9% 증가를 유지했는데 이번에는 아마 3.8% 증가로 그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뭐 환율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국방비가 작년에도 오히려 재작년보다도 줄은 상태이기 때문에 국방비를 늘리지 않고는 뭐 해경 정도 못 만들고 해군 함정도 못 만들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 넓은 바다를 갖다가 지키는 것은 결국은 함정이라든지 해상 초기기가 나가야 되는데 지금 없으니까 지킬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이번 사건이 터진 것도 저는 국방부가 잘했다 못했다 이게 따는 게 아니고, 이 문제는 적어도 국무총리실이라든지 청와대에서 관심을 갖고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국방부도 해당이 되고 해양수산부도 해당이 되고 국토 해양부도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다 해당됩니다. 정부에 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런 것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북한에 대한 주적 개념도 확인하고 해안 철조망도 전방에는 설치 다시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북한 상선이 우리 연안 22km 바깥으로 자기 마음대로 다닙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북한 상선은 북한 군함 아닙니까? 중국 군함이 지금 우리 연안 22km 바깥으로 자기 마음대로 다니고 있는 상태에서 이게 뭐 조그마한 이 어선을 검색해야 된다.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중국 군함이 지금 다니는 판에. 그래서 우리 조갑재 대표님 항상 말씀하셨지만은 이 북한 상선이 우리 연안을 통과하고 제해역을 통과하고서는 하루빨리 지금 이걸 중지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어민 신고에 대한 포상 문제, 신고 체제 확립 이런 것도 다시 옛날과 같이 지금 해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북한 급변 사태 때문에 만약에 급변 사태가 생기면 뭐 대량 난민이 내려올 가능성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샤프 주한 한미연합 사령관 이분은 지금 얼마 전에 9월 29일 미국 가셔가지고 북한에 지금 특수전 요원이 한 18만 정도 되는데 요거 최근에 얘들이 무슨 훈련을 하고 있냐면은 남한과 교전 시에는 이라크와 아프간의 무장단체와 유사한 전술로 작살탄 공격과 도로변탄 설치 등의 특수 임무를 수행할 것이다. 이렇게 워싱턴에 가가지고 설명했습니다. 그럼 이와 같은 폭약은 어떻게 갖고 들어오느냐? 이게 다 잠수정이라든지 방금 이런 북한 상선이라든지 또는 북한 어선들이 우리 어선을 위장해가지고 이게 들어와서 도복에다가 심어놓고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을 오늘 아마 국정감사에서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만 이 국방부 차원을 지나서 정부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